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국어 선생님 정쌤입니다. 와! 저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뵙죠. 선생님이 한 2주, 3주 동안 이제 토픽 집중반의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을 하느라고 좀 많이 바빴어요. 이제 그 수업이 다 끝나서 조금씩 다시 유튜브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선생님 코로나19에 관련돼서 재난 문자가 오는데 이 재난 문자가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서울시에서 오는 문자도 있고 뭐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오는 것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오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재난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요. 진짜 2월, 3월에는 이 재난 문자가 진짜 수업하는 내내 왔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코로나19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이제 재난 문자도 그만큼 많이 왔어요. 이 재난 문자의 문제는 일단 복사하기가 안 돼요. 복사하기도 안 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보잖아요. 보고 나면 확인을 하면 이게 지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문자를 좀 제대로 좀 확인을 하고 좀 뜻을 이해하고 싶은데 뭐 복사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그 뜻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서울시에서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보내는 그런 문자 메시지들을 여러분에게 이게 어떤 뜻인지 대략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알게 된 그런 단어 같은 거, 어휘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 재난 문자 메시지를 찾아서, 이게 언제까지? 5월 25일까지 이제 왔던 그런 재난 문자들을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자료를 찾아서 이 중에서 조금 여러분이 어려워할 수 있는 단어? 이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이 코로나19의 재난 문자에 대해서 알기 전에 이제 확진자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코로나19에 걸린 이제 사람들을 우리가 확진자라고 하는데, 바이러스 검사를 하면 이제 양성인지 음성인지 이런 말이 있는데요. 양성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 양성 반응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음성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양성이 나올 경우 우리가 확진자라고 해요. 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은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유증상자라고 해요. 이 증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병원 관련된 어휘를 배우잖아요. 머리가 아파요, 어지러워요, 열이 나요, 이런 게 바로 증상이에요. 이 자는요,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있을 류의 증상이 있다. 그리고 사람이라서 증상이 있는 사람, 그리고 무증상, 무는 없다예요. 증상이 없는 사람도 이 코로나의 양성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라고 합니다. 알아두세요.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온 거는요, 이제 정부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공안전경보인데, 우리 모두에 대한 안전은 띠링띠링띠링 경보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유증상, 증상이 있거나 무증상, 증상이 없거나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게 이제 증상이 없는 사람들, 무증상인 확진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확진자, 방문, 다중이용시설 정보는, 다중이용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방문한 시설 정보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시간대는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시설에 방문했는지 그 이동 경로를 알려줘요. 그래서 그 이동 경로에 해당되는 시간, 그때 그 시간대에 갔던 사람들은 꼭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아보세요 라는 문자가 올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어느 구, 보통 우리가 영등포구, 강서구, 강남구 이렇게 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에서 확진자 발생이라고 해요. 발생은 확진자가 있다,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다 명사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동사보다는 뭐 명사형으로 간단하게. 왜냐면 문자 메시지도 그 텍스트 문장 길이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짧게 이제 명사형으로 보내니까 학생들이 그걸 보면 아,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있어요. 확진자 발생하고 어느 구에서 몇 번과 접촉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접촉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뭐 A구에 살아요. 그리고 제 친구가 B구에 살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확진자예요.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B구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제가 B구에 간 거죠. 그러면 이게 만나는 게 뭐예요? 바로 접촉이에요. 접촉. 근데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어도 예를 들어 제가 뭐 마트나 아니면 뭐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 왔던 손님들과도 어떻게 보면 접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만나지 않아도 뭐 예를 들어 계산을 하거나 계산을 하는 뭐 계산 그 캐셔분들이나 만나면은 접촉해서 뭐 얘기를 안 해도 뭐 기침을 했다거나 그럼 이것도 다 접촉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방역 완료라는 말이 있어요. 방역 완료는요, 이제 그 해당 그 확진자가 다녀갔던 그 곳에 소독을 한 거예요. 다 소독을 한 거죠. 이제 왜냐면 확진자가 있었던 곳이니까 거기를 이제 깨끗하게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역인데 완료는 이제 끝났다. 뭐 소독이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타 지역 확진자라는 말이 있어요. 타 지역은요, 다른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그 확진자가 우리의 그 선생님이 있는 A구에 왔어요. B구에서 A구로 온 거예요. 그럼 그 A구로 왔으면 이 사람이 A구에서 뭐 어디를 갔는지 그런 이동, 그 간 동선을 경로를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안내를 해줘요. 어디에서?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구의 홈페이지 아마 여러분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구청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인스타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서로의 건강 위해 마스크 쓰기. 마스크 쓰기는 여러분 다 알죠? 요즘에는 그 사람들이 착용이라는 말을 써요. 마스크를 착용하다. 이게 곧 마스크를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마스크를 쓰지 않다는 우리가 미착용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5월 26일부터 뭐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돼요. 미착용은 절대 탑승할 수 없어요. 절대 차를 탈 수가 없어요. 2m 거리두기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2m 거리두기. 2m 정도 예를 들어 A하고 B가 있으면 거리를 두는 거를 지키자가 바로 준수예요. 준수. 지키다, 준수하다. 그리고 자가격리라는 말이 있어요. 보통 한국에서 이제 외국에 갔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요. 자가격리는요, 자기 스스로 집 가짜예요. 집에서 자기 자신을 격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는 거죠. 이 자가격리는요, 사실 자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최대한 우리가 그럼 준수해야겠죠. 지켜야겠죠. 그 반대가 강제격리인데, 강제격리는 예를 들어 뭐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방에 가둬두고 아니면 집에 가둬두고 그냥 이렇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강제격리예요. 그래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는데요. 그럼 2주가 지난 다음에 이제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자가격리 해제예요. 그럼 이 자가격리 해제자, 자는 사람이라고 했죠. 자가격리가 해제된 사람들은 가까운 보건소, 각 구마다 보건소가 있어요. 검사요망이라는 말이 있는데, 검사요망은 검사를 받으세요를 권하는 게 이제 검사요망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온 문자인데요. 이거 쭉 읽어볼게요.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에게 강제 출국 걱정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오니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에 문의 바라며 주변 외국인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은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에게 비자를 줘요. 그런데 여러분이 비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그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비자의 기간이 넘어가면 이거는 불법이에요. 법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으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사람들을 불법 체류자라고 하거든요.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체류 자격이 없는 뭐 비자가 없거나 뭐 이런 불법으로 이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에도 강제 출국 없이, 강제 출국은 이제 보통 이제 불법 체류를 하면은 강제로 그 외국인의 나라에 보내요. 그런데 그 걱정 없이 무료로 돈을 내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경우, 유증상인 경우 보건소에 이제 문의를 하는 거죠. 뭐 전화를 하거나 직접 가거나 문의를 하고, 그리고 주변 외국인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뭐 여러분 그 한국 사람들 주변에도 외국인 친구들 많잖아요. 그 친구들한테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있냐면,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뭐 노동자들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코로나19 때문에 비자 연장을 하고 싶은데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자기가 코로나가 걱정이 되는데 검사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럴 경우 만약에 이 사람이 양성이면은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와서 그냥 무료로 해줄 테니 강제 출국 없이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가 왔었어요. 또 이런 문자도 있어요. 보통 많이 오는 게 밀폐, 밀집된 공간 이용 자제. 밀폐, 밀집은요, 밀폐는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실외보다, 바깥보다 실내가 더 걸리기 쉬운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실이나 아니면 뭐 클럽처럼 이렇게 막혀 있는 곳 있죠. 그런 데가 이제 밀폐된 공간이라고 해요. 뭐, 그리고 밀집된 거는 너무 뭔가 이렇게 따따따딱딱 붙어 있는 거 있죠. 붙어 있는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야외가 아닌 어쨌든 실내에 있는 좁고 사람이 많고 그리고 막혀 있는 공간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웬만해서 가지 말라. 그러니까 금지라고 안 하고 자제라고 하는 경우가, 왜냐면 자가격리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것도 자제. 웬만해선 가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개인위생수칙 준수. 개인위생수칙은요, 개인은 나 한 명이 개인이에요. 우리 다 개인이잖아요. 위생은요, 손을 씻는 거, 손 잘 씻고 뭐 샤워 잘 하고 마스크 잘 쓰고, 이런 게 위생이에요. 위생, 준수, 지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기적 환기가 있어요. 주기적 환기는 예를 들어 우리가 요리를 하면 이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뭐 해요? 창문을 열죠. 그래서 주기적 환기는 자주 창문을 열어서 이렇게 바람이 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주기적 환기예요. 자주 환기해라. 자주 창문을 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손 씻기. 이거는 다 알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 바람 이렇게 있어요. 생활 속 거리두기. 그리고 요즘에 마스크 가격이 그래도 많이 내려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이니까 덴탈 마스크를 쓰는데, 예전에 이제 KF94를 썼어요. 근데 KF94를 쓰고 수업을 하니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퇴근을 할 때는 KF94를 쓰고 이제 수업 시간에는 덴탈 마스크를 쓰는데요. 일회용 마스크.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이제 쿠팡에서 이렇게 50매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언제 샀지? 4월 초였나 3월 초에 마스크를 샀는데 이 덴탈 마스크가 얼마 줬나? 39,000원에 팔았거든요. 39,000원? 진짜 비쌌죠? 근데 이거 이번에 사니까 12,000원이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제 이 마스크 좀 괜찮다 하고 추천을 해줘서 보내줬더니 11,000원, 1,000원이 더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스크가 있는데 좀 이거 약 냄새가 나요. 약 냄새가 나긴 하는데, 이거 마스크를 여러분 여름이니까 이제 뉴스에서는 KF94는 답답하니까 이제 이런 덴탈 마스크를 써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잘 해가지고 쓰세요. 잘 맞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덴탈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수업을 해요. 물 마실 때는 좀 불편하지만 뭐 이렇게 마시든가 뭐 이렇게 마시든가 하지만 웬만하면 여러분이 실내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습관을 뭐 들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답답하긴 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저는 코로나19에 관련된 내용을 별로 그렇게 찍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제 한국에서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이제 이런 재난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코로나 관련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검사를 받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좀 어려우니까 좀 한국어로 쉽게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한국에서 뭐 유학을 하거나 회사 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 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에게 인스타그램, 이거 제 인스타그램 주소예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DM 메시지를 보내주면 제가 참고를 해서 또 유튜브로 좋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금 늦어도 그래도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내용은 꼭 제가 올릴 테니까 DM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셨죠?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번에도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뭐 재미있는 한국어를 제가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코로나 제발 끝 해주세요.